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 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우리 M장 오늘 아침에 네. 의외의 곳에서 등장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디서 나오셨나요? 네. 그 천기누설이라고 김종배 씨가 출연하시는 그 프로그램, 유튜브 연장 방송. 네네. 다른 원래 방송사에. 박지훈 변호사가 하시던 거를 제가 이제 이어받았죠. 예. 네. 뭐 하여튼간에 청취율 그 조사 기간에 남의 방송국 프로그램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네. 단골손님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공이 오면 전화 받으셔서 신장식에 신장기업 들었다.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뭐 제 덕에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덕분에 빌드업이 아주 자. 잘 됐네요. 짜고 한 건 아닌데 빌드업이 참 잘 됐네. 자연스러웠어. 네네. 자, 오늘 말 첫 번째 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효과음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해명이죠. 맞습니다. 기자가 뭐 물어보니까 그건 자네 생각이고. 자,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거는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를 하시다고요. 못다 이제 이런 아니 그런 거를 왜 또 나한테 묻냐고. 그걸 만들어서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만큼이나 저는 밤에 팍 꽂혔던 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죠? 어디서 물어봐야 되나요? 네. 김현장에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인가? 네.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얘기가 한덕수 후보자 그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출근길에서 막 물어보는데 나왔던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거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한덕수 후보자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로펌이라고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한 4년 동안 고문료를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관련해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고액이 아니냐, 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 정도면 너무 이제 고액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기자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확실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약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이 나온 배경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아서 정관 이후 고액 연봉 등의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후보자는 2012년 2월 주미대사를 끝으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약 10여 년간 재산이 뭐 30억에서 40억 정도 늘어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몇 시간 전에 난 기사를 보니까 배우자와 배우자 포함해서 총 재산이 82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 현찰이 52억이더라고요. 52억, 예금만 52억이었습니다. 현금 52억. 예,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저는. 현금만 52억을 어떻게 벌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게다가 또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이 대부분의 이 재산을 증식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셨어. 다시 공직으로 갈 줄 모르고. 공직용 재산 관리에서 좀 살짝 마음을 놓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2021년 3월부터 SOL 사회이사로 위촉돼서 8,200만 원을 또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SOL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말 임기 3년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지난 1일 물러났는데 총 6,245만 3천 원을 받았는데 고정급여로 월 666만 7천 원을 받은 겁니다. 이사회 이제 회의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 따로 회의 한번 할 때마다 200만 원. 그러니까 그의 월 고정급여 규모는 다른 사회이사들과 이제 뭐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액이란? 고액 어떻습니까? 고액이란? 일단 뭐 저는 뭐 일단 억소리 나면 일단 고액 억소리 나면 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겠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겠죠.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 그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김앤장 같은 경우에도 이 김앤장이 로펌으로서 하는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몇 분 듣기로도 굉장한 경우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문님이 그렇게 경우에 시달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는 일단 법률가가 아니고요.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좀 의외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네. 실은 무슨 일을 했냐. 그렇죠. 180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일을 하기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김앤장은 거의 고문들만 모아놔도 현재 고문이 한 80여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대체로 이제 고위공직자들로 예, 채워져 있죠. 내각을 한 두세 개 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곳인데 김앤장 한덕수 후보자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김앤장은 저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게 이게 정당한가, 네. 합당한 방식의 사업인가, 전관들, 뭐 네. 고위공직을 쫙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그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드는 함께 거죠.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는데 오늘 출근길에는 또 묵묵부답이었다고 해요. 네. 뭐 자, 방탄 총리 아니냐는 말도 이어 있었는데 청문회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후보, 하루라도 도지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정의당 당원의 만우절 장난 이런 게 있었네요. 네. 이 정의당 충북도당 소속의 이제 홍모 씨였는데요. 자신의 SNS와 블로그에 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충북지사에 출마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를 문자 메시지로 알리면서 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10분 뒤에 다시 문자를 보내서 오늘이 만우절이어서 하루라도 이 도지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장난을 쳤다라면서 오늘 하루 많이 웃는 날이 되세요라고 문자를 또 번복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참. 그때 강큰 장단을 하셨어요. 예. 사실 이 선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맞아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대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셨다라는 게 게다가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바로 뭐 장난입니다라고 바로 해명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기자들한테까지 또 연락을 문자를 했기 때문에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이제 기사로 나가고 이랬으면 또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장난이 수준이 아니라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크게 비화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만우절 장난 옛날엔 참 많이 했는데 반 네. 바꾸고 뭐 기타 그렇죠. 등등 그 이런 정도 일들 많이 수준이죠. 했어요. 예. 그 정도는 귀엽죠, 사실. 이제 네. 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요즘은 근데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푸틴 이번 만우절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푸틴 아닌가요? 네, 크렘린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 형식으로 이제 네티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올렸는데 워낙 지금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우절 장난거리로 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도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네네.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 돌면서 실제 피해를 낳기도 한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우절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게 가짜 뉴스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어떤 기업에 뭐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이제 성장시킨다 뭐 이런 네. 취지의 기사였는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 관련 업체의 주식이 그 1시간 만에 굉장히 한 10,000원 이상 네. 급등하는 좀 기억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이제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어떤 네네. 부속품인가요? 뭐 포토레지스터. 감광액 제조업체인가 그런데 그 주식이 폭등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후 2시 18분 경에 아마 그 기사가 났는데 거의 장마까지 한 40분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상황이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댄 네.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관들은 또 팔았습니다. 네. 가격이 오른 가격에. 개미들만 피해를 봤다. 네. 오, 개미들만 피해봤네. 이게 좀 정도껏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거짓말 네. 뭐가 있으세요, 정 기자님? 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라는 뉴스가 오보가 있었죠. 있었죠. 오버였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원래는 다른 외신에서 이제 만우절 장난으로 이제 장난 삼아서 만든 거였는데 그거를 한국 언론에서 이거 진짜구나 하고선 받아서 뉴스에까지 내보내서 그때 당시 이 MS 주가가 9%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저는 전에 네. 그 소위 정보통신 쪽 전문 변호사님이셨어요. 한국 네. 정보위원회에서도 차관급 뭐 이런 것까지 하셨던 분인데 뭘 메일을 딱 보내셨는데 구글에서 네. 냄새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예요. 냄새를. 그래서 그래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딱 그
이거를 구동을 해보래. 그래서 딱 했더니 구글 이렇게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꽃 이런 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를 쳐넣고 네.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네. 혼자서 계속 킁킁대셨어요? 안 나는데 안 나는데. 네. 근데 그분이 워낙 그쪽에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전문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니까 네. 그런 그럴 것 같은 수밖에 거예요. 없죠. 그래서 노트북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던 네. 만우절날. 예, 아. 만우절날. 요새 그래서 SNS에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그 2번 클릭하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클릭하면 좋아요. 좋아요 나오는 거. 예, 맞아요. 그런 거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티즌들 예. 장난 중에 관공서 이제 예. 그 마크 가져다가 예, 자기 예. 프로필에 띄워놓고 하는 거 많아요. 특히 이제 예. 병무청 가지고선 하는 거 많습니다. 뭐 갑자기 하드가 뻑이 나가지고 이제 복무기록 다 날라가가지고 30세 이하 남성들 다시 제의해야 된다. 뭐 이런. 끔찍하군요. 네. 아, 예, 예. 그런 거 남자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군대 다시 가는 악몽을 꾸고요. 네. 네. 변호사- 지금도 가끔 꾸죠. 예,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은 네. 시험을 다시 고시를 다시 보는 꿈을 아이고. 꿉니다. 아, 그것도 네. 만만찮게 악몽입니다. 끔찍하겠다. 나 분명히 변호사인데 시험 다시 보내네. 끔찍합니다. 예. 여튼 자 만우절 거짓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봅니다.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바 없다. BTS 소속사 하이브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이 인수위 측에서 뭐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에서 이 방탄소년단을 취임식 때 이제 공연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네. 이 BTS 아미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을 계속 좀 밝혔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하이브 측에서도 이 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이 인수위 측에서도 뭐 지금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한이 간 바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수위가 그 하이브 방문한 것도 BTS 소속사 하이브 방문한 것도 그렇고 네. 아미들은 정치권에서 BTS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네. 사실 누가 봐도 사실 묻어가기 같잖아요. BTS의 그 인기에. 묻어가기. 네, 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BTS 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티스트가 정치적인 이슈에 뭔가 얽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는 걸 굉장히 네. 꺼려하세요. 이 팬들은. 네. 네. 자 인수위 측에서도 막 항의가 오니까 공식 입장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BTS 소속사의 취임식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언론에 보도된 이 취임 준비위 측의 발언은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진화해놨었습니다. 네. 약간 구리다 이런 느낌. 방송에 써도 되죠? 구리다? 네. 표준어인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아니, 저도 그런데 젊은 네네. 친구들은 훨씬 더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아니 뭐 윤석열 당선자와 BTS 간의 어떤 접점이나 명목이 좀 있으면 당위성이 네네. 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좀 세계적인 가수고 인기가 많으니까 본인의 취임식에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역대 취임식에 축하 공연 네. 나오신 분들이 꽤 유명한 분들 또 인상적인 네.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마이클 잭슨. 네, 뭐 저는 공연을 그때 한 건 TV를 보면서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맞나 싶었어요. 아 이게 실화냐? 뭐 이런 네. 느낌 있잖아요. 저거 네. 실화야? 저 혹시 이미테이션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야외 무대에서 객석에 앉아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기도 네. 하네요. 항상 본인이 무대 위에 춤을 있었던 췄지. 사람이잖아요. 예. 너무 어색하고 생경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애국가를 그랬죠. 불렀고 G.O.D 그룹 G.O.D가 당시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발생한 상황이어서 애도 행사로 좀 진행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네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김재동 씨, 김학도 씨가 식전 행사 사회를 맡았었고 소리꾼 장사익 씨, 김자훈 씨 가수, 유나 씨, WS501 등이 당시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이제 강남 스타일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싸이 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따로 취임식 행사 따로 안 행사를 했어요. 안 했죠. 네. 네. 그냥 그 국회인가 아니면 국회 그 내부에서 국회 내부에서 걸로, 그냥 기억합니다. 바로 취임한다 이렇게 선서하고 끝냈죠. 네. 자 이번 취임식 어떤 분위기로 치러질지 어떤 식으로 취임식이 진행되면 좋을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텐데요. 예, 한번 기대를 가지고 5월 10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야죠 이제. 네. 네.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네. 이걸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네네.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럼 어디다 묻습니까? 한덕수 후보자님. 하루라도 도지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정의당 당원 홍 씨.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바 없다. 하이브. 자, 뽑아보시죠.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고민했는데 네. 이 뒤에 하나 덧붙이는 바람에 네, 그건 기자님 생각이거든요. 이걸로 뽑겠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한덕수 후보자의 발언에 한 표 드리고 싶긴 한데 네네. 저 판을 좀 혼탁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바 없다. 하이브. 하이브. 저는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네. 한덕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한덕수 총리 지명 후보자님. 그거는 본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리고 기자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점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